규태야, 내 건물 팔 생각 마라. 한무철이 최규태 앞에 나타나서 한 첫마디였어요. 규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무철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모든 걸 꿰뚫고 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무철아. 갑자기 왜 그래? 규태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한무철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갑자기? 내가 갑자기라고? 한무철이 규태에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규태야, 너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규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무철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무철의 표정을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무철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 건물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꾼 것도 기억 못해? 아니면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거야? 한무철이 규태의 말을 끊었어요. 규태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무철이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는 걸요. 무철아, 들어봐. 그건 뭐?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좋은 일 한 거야? 한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규태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는 김대식이 이해숙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무철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김대식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달라졌다고? 어떻게? 예전에는 순진하고 착한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야. 이해숙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겠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 어제도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 김대식이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무철이 갑자기 대식아,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이해숙이 불안해하자 김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단 모른 척해야 해. 무철이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하지만 김대식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무철이 정말로 모든 걸 기억한다면 자신들이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날 테니까요. 다시 한무철과 규태의 대화로 돌아가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어요. 규태야, 나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알고 있어. 한무철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철아, 정말 오해야. 나는 오해? 내 건물을 내 명의로 바꾼 게 오해야? 규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무철아, 미안해. 결국 규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한무철은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미안하다고. 규태야,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한무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20년 넘게 친구라고 믿어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무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규태가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한무철은 냉정했어요. 규태야,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 일단 내 건물부터 돌려놔. 그건 좀. 규태가 망설였어요. 건물을 돌려주면 자신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좀 뭐. 내 건물을 왜 돌려주기 싫어해? 한무철이 규태를 압박했어요. 규태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김대식이 나타났어요. 무철아, 규태야, 무슨 일이야? 김대식이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물어봤어요. 아, 대식아. 잘 왔네. 한무철이 김대식을 보며 냉소를 지었어요. 너도 할 말이 많을 텐데. 김대식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철이 정말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무철아, 무슨 말이야? 김대식이 일단 모른 척하며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고? 대식아,
너도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좋은 일 많이 했잖아. 한무철의 말에 김대식과 규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철아, 우리가 잘못했어. 김대식이 먼저 고백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한무철이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압박했어요. 우리가,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내 재산을. 김대식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거든요. 내 재산을 뭐, 끝까지 말해봐. 한무철이 차갑게 몰아붙였어요. 가져갔어. 미안해. 김대식이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어요. 규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철아,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친구가 모두 사과했지만 한무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2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고. 한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무철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규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한무철이 막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게 친구 아니야? 한무철의 말에 두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무철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김대식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용서? 쉽게 말하네. 한무철이 비웃었어요. 일단 내 재산부터 모두 돌려놔. 그 다음에 얘기하자. 알겠어. 돌려줄게. 김대식이 약속했지만 규태는 망설였어요. 규태야, 너는 왜 대답 안 해? 한무철이 규태를 쳐다봤어요. 무철아, 건물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어. 규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내 건물을 담보로? 한무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업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규태가 변명했지만 한무철의 분노만 더 키웠어요. 규태야, 너 정말. 한무철이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에 떨었어요. 그때 갑자기 이미자가 나타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이미자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아, 미자야. 너도 와서 들어봐. 한무철이 이미자를 보며 말했어요. 내 친구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말이야. 이미자가 분위기를 느끼고 불안해했어요.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고? 미자야, 너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한무철이 이미자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몰라요. 무슨 일인데요? 이미자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내 재산을 가져갔대. 한무철이 차갑게 설명했어요. 이미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요? 미자야, 너 정말 몰랐어? 한무철이 이미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미자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무철은 이미자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부인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대시가 규태야. 너희들 이미자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한무철이 두 친구를 압박했어요. 무철아. 그건. 김대식이 망설였어요. 이미자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 솔직히 말해. 한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자는 몰랐어. 규태가 이미자를 감싸며 말했어요. 정말? 한무철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이야. 우리 둘이서만 한 일이야. 김대식도 확인해줬어요. 이미자는 안도하면서도 남편이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어요. 여보, 저를 의심했어요? 이미자가 서운해하자 한무철이 미안해했어요. 미안해, 미자야.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를 믿어주세요. 이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한무철이 이미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자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모습을 본 김대식과 규태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무철아, 우리 정말 잘못했어.
김대식이 다시 사과했어요. 대식아, 규태야. 너희들이 내 친구라서 더 배신감이 커. 한무철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철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규태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일단 내 재산부터 되찾아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한무철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알겠어.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 김대식이 약속했어요. 규태야, 너도 건물 담보 푸는 방법 찾아봐. 한무철이 규태에게도 말했어요. 노력해볼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규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쉽지 않다고. 규태야, 내가 만든 일이잖아. 한무철이 책임지라고 압박했어요. 알겠어. 어떻게든 해결할게. 규태가 마지못해 약속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김대식과 규태는 한무철의 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사용한 돈도 많았고 담보로 잡힌 건물도 있었거든요. 김대식은 이해숙과 상의했어요. 여보, 어떡해? 무철이한테 돌려줄 돈이 부족해. 그럼 우리 집이라도 팔아야겠네. 이해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무철이를 더 이상 실망시킬 수는 없어. 김대식이 결심했어요. 한편 규태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건물 담보를 풀려면 큰 돈이 필요했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무철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규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 한무철이 두 친구를 불렀어요. 대식아, 규태야. 어떻게 됐어? 한무철이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무철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김대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간? 얼마나 더? 한무철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김대식이 말했지만 한무철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한 달. 그렇게 오래? 무철아, 미안해. 생각보다 복잡해서. 김대식이 사정했어요. 규태야, 너는 어때? 한무철이 규태에게 물어봤어요. 무철아, 나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규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오래? 얼마나? 몇 개월? 아니면 더. 규태의 말에 한무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규태야, 너 지금 농담해? 한무철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철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내 건물 가져간 건 현실적이었어. 한무철이 규태를 몰아붙였어요. 무철아, 미안해. 규태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갑자기 한무철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뭐? 두 친구가 궁금해했어요. 너희들이 내 재산 돌려줄 때까지 너희들 재산을 내가 관리할게. 한무철의 제안에 두 사람이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김대식이 물어봤어요. 공평하잖아. 너희가 내 재산 가져갔으니까 나도 너희 재산을 맞는 거야. 한무철이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무철아, 그건 좀. 규태가 반대하려고 했지만 한무철이 막았어요. 싫으면 당장 내 재산 돌려놔. 한무철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김대식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규태야, 너도? 한무철이 규태를 쳐다봤어요. 나도. 동의할게. 규태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무철은 두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후 한무철이 두 친구의 재산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식아, 규태야. 너희들 나한테 숨긴 게 또 있지? 한무철이 두 사람을 불러서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김대식이 당황했어요. 너희들 내 돈으로 투자한 게 더 있잖아. 한무철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게. 김대식과 규태가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더 숨겼어? 한무철이 따져 물었어요. 무철아. 미안해. 두 사람이 또다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구체적으로 말해. 한무철이 진실을 요구했어요. 결국 김대식과 규태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한무철의 돈으로 투자했던 것들, 숨겨둔 재산들까지요. 한무철은 친구들의 배신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한무철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철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김대식이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무철아,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규태도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한무철이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용서. 쉽지 않을 거야. 무철아.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야. 한무철의 말에 두 사람이 희망을 가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든 걸 돌려준다면. 한무철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럴게. 무조건. 김대식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최선을 다할게. 규태도 약속했어요. 하지만 한무철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믿어온 친구들의 배신은 그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한무철은 이미자와 대화했어요. 미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한무철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여보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는 마세요. 이미자가 남편을 위로했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니까. 한무철이 속상해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요. 이미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아. 한무철이 솔직한 심정을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이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고마워, 미자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한무철이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한편 김대식과 규태는 한무철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매일 한무철의 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무철아, 오늘 은행에서 대출 승인받았어. 김대식이 한무철에게 보고했어요. 얼마나? 5천만 원. 일단 이거라도 먼저 드릴게. 김대식이 수표를 건네려고 했지만 한무철이 거절했어요. 아직 받지 않을게. 왜? 모든 걸 정산한 다음에 한꺼번에 받을 거야. 한무철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알겠어. 그럼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을게. 김대식이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규태도 비슷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무철아, 건물 담보 풀 방법을 찾았어. 규태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한무철이 관심을 보였어요. 대출을 더 받아서 담보를 풀 수 있대. 그럼 빨리 해. 한무철이 재촉했어요. 알겠어.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 규태가 약속했어요. 이렇게 두 친구의 노력으로 조금씩 상황이 개선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무철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무철아,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는 없을까? 김대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편하게? 대식아, 그게 쉽다고 생각해? 한무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안해. 성급한 얘기였어. 김대식이 사과했어요. 무철아, 우리가 평생 사과해도 모자라. 규태도 뉘우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평생? 그런 각오로 살아야지. 한무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두 친구가 한무철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한무철이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한무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김대식과 규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무철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무철아, 내 건물 담보 풀었어.
규태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한무철도 안도했어요. 응.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등기할게. 규태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한무철이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고마워, 규태야. 한무철이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했어요. 무철아. 너 지금 날 규태야라고 불렀지? 규태가 감격했어요. 응. 그렇게 불렀네. 한무철도 자신도 모르게 예전처럼 친근하게 불렀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철아, 혹시 우리를 용서해 준 거야? 규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한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규태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한무철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김대식도 한무철의 변화를 느끼고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무철아, 내가 가져간 돈 거의 다 모았어. 김대식이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얼마나? 8천만 원.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채울 수 있어. 한무철이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대식아, 고생했네. 한무철이 김대식의 노력을 인정해줬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데. 김대식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한무철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무철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무철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죠? 한무철 씨의 재산 관련해서요. 한무철이 긴장했어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한무철 씨께서 기억을 잃으셨을 때 누군가 한무철 씨 명의로 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계약이요? 네.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 계약들이에요. 한무철이 서류를 받아보니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필체 감정을 해보니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위조요? 그럼 누가? 한무철이 당황했어요. 그건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한무철 씨와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한무철의 머릿속에 김대식과 규태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 계약들로 인한 손실이 있나요? 상당합니다. 대략 1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무철이 충격을 받았어요. 10억이라는 건 자신의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10억이요? 네. 그리고 이 계약들이 모두 부실 투자였습니다. 완전히 손실이에요. 한무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대식과 규태가 자신의 서명을 위조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변호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조 서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한무철이 고민에 빠졌어요. 겨우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변호사님,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당부하며 떠났어요. 한무철이 혼자 남아서 고민했어요. 김대식과 규태를 다시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날 저녁 한무철은 이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일단 확인해 봐야겠어. 정말 그 사람들이 한 일인지. 한무철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여보, 요즘 그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미자가 김대식과 규태를 변호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해야지. 한무철이 결심했어요. 다음 날
한무철은 김대식과 규태를 불렀어요. 대식아, 규태야.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한무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김대식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한무철이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거 봐. 두 사람이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규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한무철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대식과 규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철아. 미안해. 김대식이 고백했어요. 정말 너희들이 한 거야? 한무철이 확인했어요. 응. 우리가 했어. 규태도 인정했어요. 한무철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겨우 관계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배신이 드러난 거예요. 너희들. 정말 끝까지 나를 속이는구나. 한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철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김대식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한무철이 막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또 그런 소리야. 무철아, 정말 미안해. 규태가 사과했지만 한무철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 지겨워. 한무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무철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법으로 해결할 거야. 한무철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김대식과 규태가 절망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 무철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벌써 몇 번째 기회야. 한무철이 냉정했어요. 무철아. 이제 끝이야. 우리 친구 아니야. 한무철이 관계 단절을 선언했어요. 김대식과 규태가 울먹였지만 한무철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한무철은 이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변호사님,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수사기관에 같이 가시죠. 다음 날 한무철은 김대식과 규태를 서명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소식을 들은 김대식과 규태는 한무철을 찾아왔어요. 무철아, 정말 우리를 고발한 거야? 김대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무철이 냉정하게 답했어요. 무철아, 우리 20년 친구였잖아. 규태가 애원했어요. 20년 친구. 20년 동안 나를 이용한 거지. 한무철이 비웃었어요. 무철아, 제발. 고발을 취하해줘. 김대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안 돼.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야. 한무철이 단호했어요. 무철아.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 규태가 울었어요.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한무철이 차갑게 말했어요. 결국 김대식과 규태는 경찰에 연행됐어요. 이해숙과 규태의 아내가 한무철을 찾아와서 애원했지만 한무철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무철 오빠, 제발. 우리 남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해숙이 울며 빌었어요. 혜수가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안 돼. 한무철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오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규태 아내가 절망했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한무철도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김대식과 규태는 서명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무철에게 사과했어요. 무철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하지만 한무철은 끝까지 냉정했어요. 늦었어.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야. 결국 김대식과 규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나온 후 한무철은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한무철이 지쳤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여보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자가 남편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 시원하지는 않네.
한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었으니까. 응.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한무철이 자신을 위로했어요. 몇 개월 후 한무철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배신당한 상처는 있었지만 이미자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무철에게 김대식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무철아,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다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한무철이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규태로부터도 비슷한 편지가 왔어요. 무철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감옥에 와서야 정신을 차렸어.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한무철이 두 편지를 읽고 나서 이미자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이미자가 편지들을 읽어보고 말했어요. 진심 같아 보여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 한무철이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이미자가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김대식과 규태가 출소했어요. 두 사람은 출소하자마자 한무철을 찾아왔어요. 무철아. 김대식이 한무철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무철아, 정말 미안했어. 규태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한무철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1년 전보다 많이 야위고 늙어 보였어요. 일어나. 한무철이 짧게 말했어요. 무철아. 우리를. 일어나라고. 한무철이 다시 말하자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무철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김대식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한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규태가 각오를 다졌어요. 평생. 그럴 수도 있어. 한무철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 후로도 김대식과 규태는 포기하지 않고 한무철에게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매일 한무철의 집 앞에서 사과하고 한무철이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무철도 처음에는 차갑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분들이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미자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긴 해. 한무철도 인정했어요.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이미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기회?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해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보는 거죠. 한무철이 고민했어요. 2년이 더 지난 어느 날 한무철이 결심했어요. 대시가 규태야. 이리 와봐. 한무철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무철아.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너희들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거지? 한무철이 물어봤어요. 응, 정말이야. 김대식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진심이야, 무철아. 규태도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한무철이 한참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좋아.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 두 사람이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난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앞으로 절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배신하지 마. 한무철이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약속할게.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한무철이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알겠어. 그래도 고마워, 무철아. 김대식이 눈물을 흘렸어요. 무철아. 정말 고마워. 규태도 감격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관계가 다시 시작됐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어요. 한무철은 깨달았어요. 배신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대식과 규태도 변했어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았고 한무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했어요. 한 번의 큰 실수를 통해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배운 거예요. 세 사람은 이제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더 깊은 우정을 위한 밑거름이 됐어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